안녕하세요. 정치톡톡 김종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과 관련하여 용인 특례시 후보분들에 대한 동향과 나름대로의 정치 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인 특례시 하면은 인구만 해도 110만 거대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구도 4개, 즉 국회의원이 4명이라는 뜻이죠. 앞으로 지역구가 한 곳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점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당별 국회의원 수는 국민의힘이 1명, 더불어민주당이 3명입니다. 선거구별로 보면은 용인갑 지역은 국민의힘 정창민 의원, 기영구와 수지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삼선인 김민기 의원과 초선의 이탄희 정춘숙 의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여러분들께 정치 톡톡을 통해 정치에 대한 평론을 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정치인이라면은 일반인보다도 더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곳저곳에서 염치 없는 행동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역색이 나타나고 공작과 음해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현재 용인 특례시의 정치판 분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 지역구는 정창민 의원은 영어의 몸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동섭 전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시민소통 비서관 직무대리였던 김대남, 그리고 용인 특례시 정지역구 전 당협위원장이었던 김범수 등이 활동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건인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백군기 전 시장, 오세영 전 도의원, 이상직 전 부산경찰청장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을지역구는 지역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삼선인 김민기 의원을 상대로 지역 출신인 국민의힘 김준현 당협위원장과 건은희 전 국회의원, 김혜수 경기도당 대변인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병지역구는 어떤가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을 상대로 육사 출신이며 변호사인 고석 당협위원장과 일부 지역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지역구는 가장 핫한 곳이기도 한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을 상대로 외부 인사로 들어온 김범수 당협위원장이 그동안 정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년 총선을 대비해 정지역구 당협위원장을 사퇴하고 용인 특례시 내에 있는 갑지역으로 옮겨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인 정지역 국민의힘에서는 완전 무주공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중앙당에서는 용인 정지역을 전략공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좀 고민이 깊어진 것 같아요. 이러한 와중에 지역 출신인 이태용 전 수지구청장과 김경기 전 용인정 당협위원장이 조심스럽게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말이죠. 아무래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서로의 환경을 본다면은 국민의힘에서 생적사, 살기를 원한다면 죽는다는 뜻이죠. 죽기 살기로 변화를 넘어 개혁하지 않으면은
내년 4월 총선은 국민의힘 고전의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야 후보들에 대한 평을 용인 특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평 역시 후보들이 시민들을 이해하고 나라를 이해한 행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다는 것도 함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용인 출신 정치인과 시민 여러분, 해바라기 또는 박쥐족 이제 그만하십시오. 용인의 자존심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늘 지역 출신끼리 배려와 사랑은 다 저버린 채 서로가 평화만 하고 말이죠. 아전 인수식으로 서로 티격태격 하는데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둘째, 외부 인사들 기본과 언칙도 없이 용인에 뛰어든 것도 사실 아닙니까? 좋습니다. 출마야 뭐 자유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근거도 없이 내가 용인을 잘 안다. 내가 용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책임자라고 하면서 마구 설치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이 웃고 있습니다. 셋째, 용인은 특정 지역 출신이 아니면 당선이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지역 우월주의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그 작태입니다. 넷째, 총선 후보 일부는 자타가 인정하는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나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는 정치 낭인들에게 가서 말이죠. 강의를 듣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주는 상을 받아서 좋다고 말이죠. 사진도 찍고 SNS를 통해서 용인 시내를 도배를 하고 있는데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만한 정치 철학이나 가치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정치 그만두셔야죠. 다섯째, 현수막이나 명함 등에 자신의 신분을 격상시키려고 교묘하게 지택 등을 이렇게 트릭을 쓰는데 그렇다고 시민들이 모르겠습니까? 부처님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똥 싼 놈이 또 방귀 낀 놈 찾는다고 또 그 구린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뭐 상대방을 잡겠다고 영상 촬영존이 뭐 공작존이 투입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것도 말입니다. 같은 당끼리 이 점 또한 간과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참 이런 현상들만 봐더라도 용인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쪽팔리지 않습니까? 용인 사람끼리 말이야 서로 그냥 티격태격 싸우고 편 나눠져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 인사가 막 들어오니까 외부 인사한테 이리 붙고 저리 붙고 말이죠. 자, 이제 그만 용인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 자리를 못 잡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자, 이제 그럼 결론 짓겠습니다. 총선 후보분들 이제 지저분하게 격떨어지는 일 하지 마시고 소외계층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플랜을 좀 짜십시오. 그리고 현장을 머리로 발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시민 여러분, 해바라기족, 박쥐족 이제 종식시킵시다. 특히 정치한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지역 색깔론을 운운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만하시죠. 유권자들이 따끔하게 심판할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몇 줄 띄워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치인 여러분, 올 겨울 잘 지내시고 내년 총선 현명한 선택 하셔가지고 진짜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